이케아에 갔다가 충동 구매를 또 하나 하고 왔는데, 이케아에서 스피커를 팔 줄에는. 이케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이 가격에 비하면 조금 품질이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는 제품이길래 사들고 와봤습니다. 과연 이 값어치를 하는 물건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버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다. 책상에 이렇게 자리를 크게 차지할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책장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220V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별도 아답터도 필요 없고요. 가격도 글쎄 완전 초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물리적인 크기를 가진 제품들 그게 더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뭐 박스 별거 없어요. 이게 20짜리인데 제가 알기로 30cm 모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그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100에서 240 프리볼트네요. 전원 코드 있고요. 뭐 주저리 뭐 써있는데 어떻게 뭐 세팅해라 그런 뭐 간단한 뭐 안내 표시 같고, 억스인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되고 억스인도 되고, 베이스 포트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바닥에는 옵션으로 배터리를 팔아요. 여기다가 끼고 야외에서도 쓸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빠지네요. 보면은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우퍼 하나, 고음역 담당하는 트위터 하나. 조립을 잘못했네. 우퍼가 살짝 옆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뭔가 빠질 수 있는 판같이 돼 있죠. 열렸다. 오, 의외인데? 생각보다 꽉 차 있어요. 와. 스피커에 스펙이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뭐 몇 와트고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트위터하고 우퍼하고 뭐 모델명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자, 220 전원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를 거쳐서 파워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0V를 몇 볼트로 해주냐? 18V네요. 무슨 칩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클래스 D 앰프 칩들은 뭐 10 몇 볼트부터 20 몇 볼트까지 전압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이 좋고 음질 특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덕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에 공기의 흐름을 요 구멍을 통해서 뒤쪽으로 뽕뽕뽕 빼주는, 방열판은 보이지 않아요. 보드도 여기 다 뭐 18V, 얘도 18V. 이 두 개의 정합성은 문제가 없는 거죠. 보통 뭐 보드는 뭐 18V 설계해놓고 파워 서플라이어가 12V 나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마구잡이로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죠, 이렇게. 이런 게 보통 이 보드의 증폭을 담당하는 그 오디오 앰프 칩셋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TAS 5731M.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거고요. 전압 범위가 8V에서 24V까지요. 이 녀석은 18V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력은 30W 스테레오다. THD 플러스 N이 10% 기준일 때. 근데 이게 2.1 모드가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요 보드 하나가 그냥 모노예요, 모노. 스테레오 회로가 아닙니다. 레이티드 파워 컨섬션.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가 먹는 게 39W다. 요 앰프 보드의 출력 파워는 우퍼 15W, 트위터 5W. 이거 되게 양심적으로 써놨다. 이런 스펙이 그냥 정상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별로 내가 뭐 태클을 걸 게 없네. 모르니까 완전 조립하기 전에 전원 한번 넣어보고. 소리가 안 나지? 하나 발견했다. 내가 이거 설계 컨펌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리젝트 났을 것 같다. 사실 아까 살짝 긴가민가 했어요. 오핀 커넥터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모양이 똑같아 완전히요. 구분이 안 가가지고 그냥 느낌대로 꼽았는데, 하나는 스피커 선이었고 하나는 저기 배터리에서 오는 선인데 배터리와 스피커 선이 같이 맞물릴 뻔했어요. 네, 이거 덮고요. 기본적으로 탈거성은 아까 그 커넥터 두 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점 주겠습니다. 조립 끝.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소리가 좋아요, 힘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좀 재미없죠? 이런 얘기 크게 와닿지 않죠? 귀로 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측정용 마이크를 통해서 좀 객관적인 이 스피커의 성능, 뭐 음질, 음색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을 좀 하고 싶지만 먼저 측정을 해버리면은 그 측정 결과치를 제가 눈으로 보고 약간 바이어스, 약간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귀로 먼저 듣고 측정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키면은 설정 들어가서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고요. 나 저음이 좀 센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음량은
이거는 방에서 듣기에는 넘칩니다. 저음도 상당합니다. 자, 20cm짜리도 그런데 30cm짜리는 얼마나 더 크다는 얘기야? 제대로 설계가 안 된 스피커들 들어보면은 저음 올리면 얘가 뭔가 안에서 뭔가 떨어요. 단순히 부품이 떠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 자체가 아예 잘못돼서 뭔가 포트 노이즈, 그 바람이 떠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못 잡아요, 그건 진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뭐 리뷰를 보니까 좀 저음에서 좀 떠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제 귀에는 간혹 어떤 블루투스 스피커들 들어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인위적으로 좀 압축시켜 놓은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마한 음량으로 뭔가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확 커질 때 원음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느 정도 그대로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전시되어 있는 스피커에 제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사실 그때는 고음 영역이 너무 심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베이스와 트래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빨간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켜질 때 손을 떼요. 지금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트래블을 과연 이 측정기로 좀 객관화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 스피커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구는 제넬렉 G3. 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는 하는데 뭐 이게 뭐 소리가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레퍼런스한 소리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REW라는 오디오 측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UMIK-1이라는 측정용 마이크인데 아주 뭐 프로 레벨의 장비는 아니지만 측정 용도로 추천이 되는 마이크예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별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제넬렉 먼저 측정해 볼게요. 약 한 뼘 정도 거리에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이 뭐 룸 어쿠스틱 이런 환경이 잘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피커 특성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일자로 쫙 이렇게 굉장히 특성이 좋은 스피커입니다. 자, 요거 대비 이 녀석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억스로 연결해 볼게요. 본연의 성능 유선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일단 측정을 세 가지를 해볼 텐데요. EQ 값을 극단적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EQ를 베이스를 다 올리고 트래블을 다 내렸을 때, 그리고 거꾸로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밸런스를 찾았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거꾸로 베이스는 다 올리고 하이를 완전 죽여볼게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소리로 한번 세팅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뭐 눈금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느낌상 한 10 중에 한 7 정도. 하이는 한 8. 와, 나 귀 아직 안 죽었다. 자, 베이스는 아까 최고보다 살짝 낮은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색은 어떻게 보면은 한 7, 8, 9 kHz 찬찬거리는 대역이 좋긴 좋지만은 너무 센 소리는 피곤하다 귀에. 그래서 어느 정도껏 올리는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이스를 좀 줄이고 고음역대로 올리는 게 이 스피커는 주파수 대역이 좀 평탄하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G3만큼의 저음역대가 아주 두텁지는 않죠. 그걸 절대 수치로 따지면은 몇 dB야? 뭐 50Hz, 60Hz 대역엔 거의 뭐 5dB에서 10dB.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토션도 한번 봐야 되겠죠. 특정 부분에 무슨 부밍음이 일어난다든지 노이즈가 낀다든지 그런 디스토션 값을 이렇게 봐도 뭐 전체적으로 0.1에서 저 아래쪽은 뭐 이미 없는 구간이고요. 0. 몇 % 대역으로 큰 무리 없이 디스토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값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다른 값들은 이 스피커 자체의 특성보다는 여기 제 공간의 특성을 좀 많이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대부분. 자, 전체적으로 이 녀석을 종합을 해보면 이케아의 제품에 대한 가성비 제품일 것 같다. 이케아에서 파는 거는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억지로 음장감을 막 넣어가지고 막 소리가 일부러 막 예뻐지게 막 화장을 떡칠하는 듯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좀 거부감이 좀 드는 스피커는 아니다. 기본에 되게 충실한 스피커고 주파수 특성도 어느 정도 모난 데가 없어요. EQ 조절이 상당히 잘 먹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음색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성비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69,000원 얼마 줬지 내가? 79,900원이야. 8만원이야. 8만원. 8만원이면은 사실 여러 가지 괜찮은 스피커들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대에서 내줄 수 있는 그 음질을 충실히 내주는 스피커다. 꾸밈없이 제대로 만든 스피커.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스피커.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피커가 우프 하나, 트위터 하나, 스테레오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하이파이적인 음악 감상용은 아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간단하게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테레오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대를 사가지고 TWS인가? 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링크를 딱 시키면은 스테레오로 작동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격이 벌써 얼마야? 팔이 지금 16만 원이에요. 스피커의 특성만 봤을 때는 16만 원을 주고서라도 스테레오로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한 것 같아. 상당히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리자면 이케아에 가면은 요 형제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보다 작은 게 있습니다. 요만한 거. 현장에서 소리 들어봤는데 그냥 그 작은 스피커의 그 소리 그대로예요. 예, 맹맹합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크단 30cm짜리가 있는데 저는 제가 갔던 곳에는 그게 없었어요. 당연히 그게 저음 재생률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심포니스크라는 제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오디오 업체죠. 소노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가격대가 한 10만 원 후반대. 그리고 벽걸이 또 스피커가 있어요. 그것도 소노스 협업 제품인데 그건 20만 원 좀 넘어가고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사지 않은 이유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그게.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스피커 안에 뭐 이런 뭐 구글 크롬캐스트 오디오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잡아서 인터넷 접속해서 음원을 땡겨오는 방식이어서 블루투스 같이 뭐 손실 압축 이런 염려가 좀 덜 하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연결해놓고 갑자기 전화 오면은 여기 스피커에서도 전화 소리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이 끊긴다고요. 그럼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핸드폰에서 연결해서 리모트로 명령어만 줄 뿐 한번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저기서 전화를 받든 뭘 하든 스피커는 자기가 알아서 음원을 계속 당겨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같은 데나 그런 데서는 아주 좋은 옵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대로 버퍼였습니다.